갤럭시 Z 폴드 3를 구매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버즈 2입니다. 사실 이 제품도 최근에 같이 출시한 제품인데요. 신제품을 왜 사은품으로 주지? 라는 의문으로 한번 직접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누구의 선물로 주지 않고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품의 케이스를 열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는 단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있을 건 다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충전 케이블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팁도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구성이 꽤 알차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뉴얼을 찾을 수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뚜껑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약간 요즘 찾아보기 힘든 과대 포장으로 되어 있는 한글 매뉴얼인데요. 이게 내수용 제품이라서 그런지 한글로만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짜라란, 뚜껑을 열면은 바로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오면서 이쁘게 생긴 갤럭시 버즈 2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운드 바이 AKG라고 적혀있는 게 신뢰감이 가죠. 네, 사운드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AKG는 오스트리아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사운드의 명가, 과거에 그렇게 주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저도 잘 몰라요. 자, 전반적으로 약간 조약돌처럼 생겨가지고 후면에 이렇게 USB-C 단자로 충전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제 유닛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저는 사실 갤럭시 버즈 시리즈는 처음 써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색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금색으로 좀 전극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충전 단자겠죠?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등을 위한 마이크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 네, 조약돌처럼 생겼습니다. 네, 무게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무게는 52g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케이스에 넣었을 때 무게고 에어팟 프로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에어팟 프로는 56g보다 4g 정도 무거운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케이스를 한번 에어팟 프로와 비교해보면 사실 동급 제품은 아니긴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뚜껑이 좀 한 손에 안 열리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완성도 꽤 괜찮아 보였는데 이 뚜껑을 여는 방법 자체는 에어팟 프로가 훨씬 더 우수해 보였습니다. 갤럭시 버즈도 제가 안 써봐서 그런 걸까요? 뚜껑을 좀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유닛을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나물 디자인처럼 생긴 에어팟과 그 다음 작은 콩처럼 생긴 버즈2의 모습입니다. 네, 버즈2의 유닛의 무게는 5g 정도 측정이 되었고 에어팟 프로의 유닛도 무게도 동일한 5g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개가 맞췄다기보다는 유닛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아마 최소의 무게가 거의 이 정도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지자면 두 개를 합쳤을 때 10g,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유닛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용 테스트를 위해서 Z 폴드 3와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서 뚜껑을 여니까 자동으로 디바이스가 감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건 과거에 애플이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삼성 갤럭시 제품들도 이에 못지않게 아주 유용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느낌이 에어팟 프로 연결할 때에 비해서 뭔가 이것저것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좀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설정을 완료하고 들어가 보니까 버즈2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팁과 사용 설명서를 아주 앱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버즈2를 처음 쓰는 사람들도 손쉽게, 떨어뜨렸네. 네,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쓰다 보니까 손에서 잘 떨어지더라고요. 콩 모양처럼 생겨서 콩처럼 통통 떨어지는 건지 어쨌든 간에 팁과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손쉽게 사용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착용 테스트를 통해서 착용이 잘 되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는 이어팁 등을 교체해갖고 자신의 귀에 잘 맞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서 두 번 클릭하기, 한 번 터치하기 이런 것들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요즘 사용하는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들이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이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위젯을 설정해서 갤럭시 버즈를 직접적으로 바로 화면에서 체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기능도 있었고요. 그 소음 제어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프로 라인업이 아니다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은 사실은 좀 있는 듯 많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노이즈 캔슬링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잔잔한 소음 정도는 없애주긴 하는데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될까 말할 정도가 아닌 아주 민망한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어팁을 좀 변경을 한다든지 좀 다르게 설정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했던 이 버즈2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매우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프로 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받은 제품은 오른쪽 이어 유닛이 노이즈가 좀 지지직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업데이트를 하면 좀 나아진다고 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리뷰를 찍느라고 한 일주일 넘게 사용을 했는데 그 사이 업데이트 한 두세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버즈2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최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꼭 업데이트를 자주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블루투스 음악 음질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아쉽게도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음질에 대한 추가적인 설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제가 블루투스 헤드폰들을 쓰다 보니까 이런 설정들을 바꿔가면서 좀 더 좋은 음질 혹은 다른 코덱을 선택하는 것들이 가능해서 꽤 재밌었는데, 버즈2는 그런 걸 따로 존재하진 않더라고요. 대신에 기본적인 앱에서 많은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서 자신이 귀에 맞는 설정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갤럭시 버즈 시리즈들이 다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기능들이 꽤 많아서 꽤 놀라웠습니다. 자, 이제 이어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음악 음질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먼저 유튜브 뮤직을 통해 노래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사실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참 별로였고, 기타 코덱 설정 등이 없다 보니까 음질이 별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스포티파이라는 점이 타이달 등의 앱을 통해서도 한번 들어봤는데 음질은 꽤 우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괜찮은, 더 괜찮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음질은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프로 라인과 버즈2 라인의 차이점이 아마 노이즈 캔슬링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프로 라인을 또 써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들더라고요. 이상한 결론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말하고 싶은 것은 음질은 생각보다 꽤 괜찮았습니다. 저와 같은 막기가 들을 때는 충분한 음질이었어요. 자, 이제는 에어팟 프로와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리뷰 테스트를 했던 소니 XM4를 갖고 같이 음성 녹음을 한번 테스트 해볼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블루투스 기기들은 음성 통화나 녹음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드3 자체 녹음입니다. 지금은 녹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갤럭시 Z 폴드 3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즈2를 이용해서 녹음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녹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버즈2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 같죠? 다음은 에어팟 프로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연결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녹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버즈2가 좀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은 XM4입니다. 지금은 녹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헤드폰 소니 XM4로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XM4나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는 버즈2가 그래도 음성이 좀 더 깔끔하게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아무래도 블루투스 기기다 보니까 좀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는 확실히 아이폰에 연결해서 들었을 때 훨씬 더 음성이 좋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실제 착용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콩처럼 작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머리가 크고 덩치가 큰 남자가 썼을 땐 좀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꽤 깔끔해 보여서 괜찮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시각일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충전 테스트입니다. 제가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약 1.5W, 2W 정도로 되게 낮은 충전 속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용량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빠른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펙상으로 약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케이스 사용 시간 약 28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데, 충전 속도 나쁘지 않았고 제가 사용하는 동안 배터리가 빨리 닳거나 아니면 부족하다는 느낌 딱히 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요즘 트렌드인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 충전용 배터리 위에 올려놓으시면 지금 불이 들어와서 충전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충전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앱을 켜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쉽게도 이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는 이 블루투스 설정에서 충전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충전이 되고 있는 거야? 마는 거야? 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면 좋을 텐데, 제가 찾아볼 때는 지금 충전 퍼센트는 나오는데 충전 중인지 아닌지는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 시간 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충전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전 상태가 표시가 안 되는 건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갤럭시 버즈2였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은품으로 받아서 사용해보게 된 제품이라서 사실 별 기대를 안 했었는데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물론 저는 좀 불량을 받아서 오른쪽 유닛 때문에 곧 AS 센터를 방문을 해야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음성 자체나 아니면 음질 자체,
그다음에 뭐 기타 기능들은 꽤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노이즈 캔슬링이 부족한 건 좀 가장 큰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격 자체가 14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보는 가격대 성능비가 아주 좋은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갤럭시 버즈 시리즈는 뭔가 네이밍이 너무 많아서 라이브도 있고 2도 있고 프로도 있고 좀 복잡해지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럼 프로가 제일 좋은 거니까 프로를 써서 비교를 해봐야 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